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깊이 있는 탐구.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원리로 꼽히는 인히비션이죠. 우리말로는 멈춤 또는 제지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non-doing, 그러니까 행하지 않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편안하게 있으려고 막 애쓰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 어딘가에 힘을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쉬는 것조차 잘 해내려고 하는 우리 안의 무언가. 오늘 이 개념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 같아요. 요즘 사람들 늘 무언가를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휴식이나 이완조차도 무슨 수행과제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과잉 노력과 습관적인 긴장의 문제를 아주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열심히라는 이름의 캐릭터 이야기죠. 이 친구 이름처럼 정말 모든 걸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쉬려고 소파에 누워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이완할 수 있을까? 이걸 막 연구하면서 온몸에 힘을 주고 최적의 자세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휴,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네, 당연히 몸은 쉴 틈 없이 긴장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지시를 합니다. 자, 저기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열심히는 평소 습관대로 뭐랄까 잘 일어나야 한다는 그 생각에 불필요하게 목에 힘을 딱 주고 뻣뻣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선생님이 다시 앉으세요 하니까 이번에도 허리에 힘을 팍 주고 콩 소리가 나게 앉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선생님의 결정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네. 방금 당신이 일어나고 앉으면서 했던 그 모든 불필요한 노력들, 그것들을 하지 마세요. Don't do it! 라는 지시였죠. 네. 열심히는 당연히 당황하죠. 하지 말라뇨. 그럼 일어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요. 바로 여기가 알렉산더 테크닉의 그 핵심을 꿰뚫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죠. 가만히 있으려고 애쓰는 것조차 당신에게는 또 다른 하는 행위, doing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신이 방금 보여준 그 습관적이고 불필요한 긴장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지금부터 5분 동안 일어나라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저 멈추십시오. 이니비터 하십시오. 당신 몸이 하려고 하는 그 익숙한 긴장들을 의식적으로 허용하지 마세요. 이 5분 멈춤의 경험이 굉장히 인상 깊게 묘사되는데요. 열심히는 선생님 지시대로 그냥 서 있으려고 하는데 몸속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렇죠. 막 아우성치죠. 빨리 일어나야지, 자세 바로 잡아야지, 허리 펴야지 하는 그 익숙한 명령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는 속으로 계속 아니, no! 라고 외치면서 그 충동들을 그저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5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과 어깨를 짓누르던 힘, 또 허리를 뻣뻣하게 세우려던 그런 긴장이 스르르 사라지면서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마치 중력에 몸을 맡긴 듯 가볍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이니비션과 논두잉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의 산물인 셈이죠. 네, 열심히의 이 생생한 경험을 길잡이 삼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의 이니비션과 논두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그리고 이게 왜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가장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인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특히 하루 5분 멈춤이라는 실천법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니비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면요. 이니비션은 어떤 자극, 스티뮬러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영하는 습관적인 반응 패턴 있잖아요. 네. 이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반응을 실행하지 않도록 멈추고 거부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습관적인 반응 패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아주 많죠.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이를 꽉 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작업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는 것. 아, 저 완전 그런데요. 그렇죠. 또 뭐 발표 불안이 있을 때 목소리가 가늘어지거나 빨라지는 것. 운전할 때 불필요하게 핸들을 꽉 쥐는 습관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특정 상황에 반응하도록 학습되고 고착된 잘못된 사용 습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네요. 저도 몇 가지는 진짜 뜨끔합니다. 그렇죠. 이내비션은 바로 이런 익숙한 긴장 패턴이 뭐랄까 스위치가 켜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멈추는 스토핑, 즉 작동시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멈춤의 순간이야말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창, 또 window for change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짧은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의 노예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 반응을 딱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군요. 그럼 아까 열심히가 했던 하루 5분 멈춤은 이 이니비션을 어떻게 실천하는 방법인가요? 그게 단순히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5분 멈춤은 일상생활 속에서요.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기 직전,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기 직전, 혹은 뭐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직전처럼 특정 행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요. 아주 잠깐 동안 의식적으로 모든 반응을 멈추는 연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멈춤의 시간 동안 나는 지금 목을 경직시키거나 어깨를 들어올리는 나의 습관적인 긴장을 사용하지 않겠다. 와 같이요. 하지 않을 것, non doing the habitual tension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즉, 습관적인 자동 반응 대신에 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아주 의식적인 결정인 거죠. 가 목적이 아니라 멈춤을 통해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시간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능동적인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논두잉은 이 이니히비션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가요? 이니비션이 멈춤이라면 논두잉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상태 같은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니비션이 방해하는 습관을 멈추는 행위 그 자체라면 논두잉은 그 결과로 우리 몸이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도록 허용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료에서는 논두잉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해하는 잘못된 행위, 그러니까 불필요한 긴장이나 과도한 노력을 그만두었을 때 말이죠. 그때 우리 몸에 본래 내재된 자연스러운 조정 능력이 스스로 작동해서 균형을 회복하도록 내버려두는 상태라고 설명해요. 아, 자신을 방해하는 잘못된 행위를 그만둔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좋은 자세처럼 뭔가 올바른 것을 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나요? 그것도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자세를 취하겠다고 일부러 가슴을 쫙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고 애쓰는 것, 즉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요. 알렉산더 테크닉 관점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불필요한 긴장, 그러니까 과잉 두잉으로 간주됩니다. 아,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자세는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몸의 다른 부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일리가 있네요. 겉보기엔 좋아도 몸은 정작 불편할 수 있겠군요. 그럼 논두잉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자칫하면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내버려둔다, living alone 이라는 표현이 수동적인 방치로 오해될 수 있는데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의 논두잉은 매우 의식적이고 명확한 조건, 컨디션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나는 좋은 자세를 만들거나 이완을 하거나 무언가를 잘 해내기 위해 불필요하게 애쓰는 모든 긴장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도와 방향성이에요. 목표를 향해 막 돌진하는 대신에 목표를 방해하는 나 자신의 습관적인 간섭을 멈추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따라서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완벽한 이완 상태나 이상적인 자세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몸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찾아가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방해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논두행의 의미군요. 아까 열심히가 힘을 빼려고 오히려 더 힙어졌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접근법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primary control, 그러니까 주요 조정 능력 혹은 자연스러운 균형입니다. 이건 우리 몸, 특히 머리와 목, 그리고 척추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몸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과 조화를 이루면서 스스로를 조정하는 그런 타고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 필요 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같은 거죠. 논도잉은 바로 이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간섭을 멈추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격언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Primary Control, 몸이 가진 본래의 지혜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영어권 자료에서는 이 논두잉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힘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영어권 자료에서도 이 논도잉, 때로는 이니비션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개념의 긍정적인 힘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긴장을 푸는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나요? 첫째로는요, 이니비션, 논도잉을 해방자, 리버레이터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히비디드라는 단어에서 연상하는 그 억압된 소극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죠. 네, 그렇죠. 알렉산더 테크닉에서의 이니비션은 우리를 올가매는 해로운 습관의 자동적인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자유, freedom to choose a new response를 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습관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되는 자유라. 와, 상당히 매력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둘째로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김변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쓸 때는요. 대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하고 제한된 방법들만 반복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인히비전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루던 습관적인 패턴 자체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즉 잠시 멈추고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새로운 길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려고 더 애쓰는 대신 오히려 하던 방식을 멈추는 것이 새로운 해법을 가져올 수 있다니 역설적이지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에서 잠시 갓길에 멈춰서야 새로운 우회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하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두잉은 최소 노력의 원리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근본적으로 논두잉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행위잖아요. 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즉 과도한 긴장이나 잘못된 방향의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학습, 업무 수행, 인간관계 등 삶의 다른 여러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좀 종합해보면요. 알렉산더 테크닉의 인히비션과 논두잉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나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움직이게 하려는 그 강력한 습관의 힘에 의식적으로 저항하고 또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이건 사실상 가장 깨어있고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탈학습, 언러닝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배어버린 불필요한 습관적 긴장과 잘못된 사용법을 덜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정확합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인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기존의 잘못된 것을 잊는 언러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불필요한 긴장 패턴과 비효율적인 움직임 습관들을 몸에 축적하잖아요.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하나씩 내려놓는 탈학습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 나눈 하루 5분 멈춤과 같은 실천은요, 결국 일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해를 끼치지 않음, do no harm,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하고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가하는 미세하지만 반복적인 손상들을 멈추는 행위와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우리 몸과 마음은 외부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주지 않아도 이미 내재된 자연 치유력과 균형 회복 능력, 즉 프라이머리 컨트롤을 통해서 스스로 최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알렉산더 테크닉의 이니비션은 습관이라는 이름의 자동 반응 장치를 의식적으로 끄는 힘이고, 논두잉은 그렇게 멈춤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중단하고 우리 몸 본연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지혜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적극적인 상태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열심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쉬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긴장하고 무언가를 잘하려고 애쓰면서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열심히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빨리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균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쉬운 시대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하루 5분 멈춤은 정말 특별한 도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 없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법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의식적으로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습관적인 긴장 패턴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부드럽게 선택하는 연습.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네요. 네, 맞아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매일 아주 잠깐 동안의 멈춤과 하지 않음을 통해 스스로에게 가하는 불필요한 해를 줄여나가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균형과 효율성을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멈춤과 하지 않음의 지혜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내는 것처럼 혹시 우리 삶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생각의 습관, 감정적인 반응, 일하는 방식, 혹은 관계 맺는 방식에서도요, 더 잘하려고 애쓰는 불필요한 노력이나 고착된 패턴 대신에 잠시 멈추고 하지 않음, 넌두잉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얻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 탈학습의 원리를 삶의 다른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화두입니다. 습관적인 생각의 고리나 자동적인 감정 반응의 패턴에서도 분명 멈춤과 하지 않음의 원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